이대로만 하세요. 전세보증금 100%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스토리텔러 양PD입니다. 사회초년생 길라잡이, 이번 편은 내 전세자금 안전하게 지키기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세집을 구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인테리어, 주차공간, 평수?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자금을 제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대출을 잘 받아서 계약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제대로 확인 없이 계약했다면 나중에 주인에게 전세금을 하나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을 처음 하는 사람 기준으로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요점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 싶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에 대한 설명과 그 집의 소유자, 그리고 그 집에 잡혀있는 근저당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가면 손쉽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운받으신 후에 가장 마지막 장으로 가시면 등기부등본 갑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 집주인 단독 소유면 소유자 혹은 부부 공동 소유라면 공유자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갑구를 확인하실 때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같은 다른 등기가 표기되어 있으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 계약을 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것은 부동산 계약서상의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갑 그리고 예금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 작성하시잖아요. 이때 집주인이 작성하는 성명이 있습니다. 그 성명과 계약 물건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했을 때 맨 마지막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권자의 성명, 마지막으로 내가 계좌로 입금할 예금주의 실명 3가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확인하시면 누군가가 집주인의 명의로 계약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되었으면 다음은 근저당을 살펴야 하는데요. 이걸 제대로 안 살펴보게 되면 전세자금을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나 타 기관에 돈을 빌린 것입니다. 이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상 가장 마지막 장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만약 돈을 빌렸다 하면 이 을구에 얼마를 빌렸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대출이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교적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대출이 있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가 2억 원짜리 집에 전세 1억 원을 주고 계약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집주인의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전세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사전에 집주인의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보통 경매로 집이 팔리게 되면 기존 매매가의 80%에서 85% 정도 되는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만약 기존 가격의 80%로 팔렸다고 가정하면 2억의 80%이니까 1억 6천만 원에 팔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1억 6천에서 내 전세자금을 먼저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을구에 있는 은행 빚을 먼저 갚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집주인이 은행빚 1억이 있다고 하면 나는 경매 후 1억 6천 중에서 융자 1억을 제하고 남은 금액 단돈 6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4천만 원은 어디 갔을까요?
고스란히 내가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6천만 원 이하로 있을 때만 집이 혹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내 전세자금 1억 원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은행 대출이 1억 원 정도 있다고 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죠. 따라서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매매가의 80%보다 집주인의 은행 대출금 플러스 내 전세금의 합계가 더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집주인의 대출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대출이 있더라도 매매가의 80%보다 대출금과 내 전세금이 더 낮으면 더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함정을 피해가야 합니다. 바로 깡통 전세라는 것을 꼭 피해야 하는데요. 깡통 전세란 무엇일까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 원인데 전세가가 1억 8천만 원인 주택이라고 가정해보면 이 주택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나 차지하게 되는데요. 집주인은 자기 돈은 2천만 원만 들이고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아서 총 2억의 집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을 예상해서 갭 투자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계약하고 2년 안에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아져서 집값이 2억에서 1억 6천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착한 주인은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나쁜 집주인은 집값 하락 4천만 원의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낸 전세자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집주인은 2천만 원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집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묶인 나는 그 집을 2천만 원 손해보고 1억 6천만 원에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경매로 팔아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면 주택은 1억 6천 시세의 80% 정도에 해당되는 1억 3천쯤에 다른 누구에게 팔리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경매 후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1억 3천이 전부가 되게 됩니다. 전세자금 1억 8천을 낸 나는 1억 3천만 받게 됨으로써 총 5천만 원이라는 손해를 고스란히 지게 되는 거죠. 깡통 전세 무섭죠. 그래서 계약하실 때 근저당이 없더라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텐데요.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약속된 기간이 되면 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때도 바로 입금하지 마시고 꼭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뽑아보셔서 대출 근저당 사항에 변동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계약이 다 완료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주소지를 변경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란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약이 증명되기 때문에 만일 확정일자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내 전세자금이 날짜상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꼭 바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팁으로 전세자금 안심대출 보증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주택보증공사에서 실시하는 보험인데요. 만약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어도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불하고 세입자 대신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습니다. 한마디로 전세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껄끄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집주인과 마주하지 않고 내 전세자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증보험은 사전에 심사가 까다로운데요. 이 심사를 거쳐서 만기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주택들이 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깡통 전세나 융자가 많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주택은 애초에 가입조차가 되지 않죠.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될 만한 주택은 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애초에 충분히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60에서 70만 원을 추가로 들여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돈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거래를 위해서 안심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하신다면 추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갑의 성명과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성명, 그리고 잔금을 치를 경우 예금주의 성명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의 유무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 근저당이 하나도 없더라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 차이 없는 깡통 전세는 피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을 다 진행하셨을 때에 큰 필요가 없을 수 있겠지만 계약을 100%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시더라도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가입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렸습니다. 돈을 모아서 집을 구매하기까지 전세자금은 소중한 여러분들의 목돈입니다. 꼭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스토리텔러 양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